30도 안 된 나이, 18세의 김소라에게 지난 몇 주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낯선 세상 속에서 보내는 긴 시험 기간과도 같았다. 서울의 번잡한 동네, 지하철과 버스가 뒤엉키는 출퇴근길, 친구들과의 약속, 학교 행사,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일상 모든 것이 그녀의 안락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부모님의 뜻에 따라 소라는 경상북도 예천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도심의 불빛과 소음 대신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논밭과 고요한 산자락이 그녀를 맞았다. 아버지 김정호는 낙동강 인근의 대기업에서 제안을 받아 새로운 지점의 관리자로 자리를 옮겼고, 어머니 이수진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전원 생활을 실현할 기회를 잡았다. 소라는 이 변화가 곧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의 종말이라 느꼈다. 처음 며칠간은 스마트폰 속 느린 인터넷과 친구들이 점차 잊어버리는 듯한 메시지,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무료함에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주머니 속의 휴대폰은 무겁기만 했고 집안의 긴 복도와 조용한 마당을 서성이는 일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나른한 오후, 소라는 발걸음을 내딛다 고개를 들어 멀리 논밭 너머 초원에 눈길을 던졌다. 그곳에는 한 마리의 말이 있었다. 황금빛 풀밭 위에 우아하게 서 있는 갈색말 태백이었다. 그의 털은 부드러운 카라멜빛 햇살 아래 반짝였고 어깨를 감싸는 검은 갈기는 파도처럼 흘러내렸다. 근육질의 목덜미를 감싸는 그 갈기는 마치 오래된 비밀을 숨기고 있는 커튼 같았다. 태백은 위험 넘치는 자태였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쓸쓸함이 소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태백은 머리를 살짝 숙인 채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고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꼬리는 지친 듯 느릿느릿 흔들렸고 그의 눈동자는 마치 세상과 담을 쌓은 듯 멀리 떨어져 있었다. 소라는 알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마당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빠, 저 말은 누구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김정호는 오래된 작업복 소매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다. 저건 태백이야. 우리 농장 최고 말 중 하나였지? 근데 아주 고집이 세서 아무나 가까이 못 가.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백이는 경주마였어. 빠르고 힘이 좋았지만 성격도 만만치 않았지? 마지막으로 탄 기수가 넘어져서 다치고 나서 태백이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됐어. 그 뒤로는 혼자 지내.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소라는 태백의 쓸쓸함 속에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는 듯했다.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자신도 이곳에서, 이 낯선 공간에서 마치 태백처럼 외로움과 낯설매 짓눌려 있었다. 다음 날 소라는 결심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태백에게 다가가 보기로. 말 다루는 법은커녕 말과 친구가 되는 법도 몰랐지만 어쩐지 이 말은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을 이해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목초지 울타리 쪽으로 걸어갔다. 태백은 멀찍이 있었지만 그녀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고 눈으로 그녀를 살폈다. 그 눈빛은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단지 조심스러운 경계심뿐이었다. 안녕, 친구. 소라는 속삭였다. 바람처럼 살며시 전해지는 목소리. 말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귀를 그녀 쪽으로 돌리는 작은 몸짓이 마치 초대하는 신호 같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태백과 눈을 맞췄다. 다가가거나 부르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시간이었다. 조금씩 태백은 몇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눈동자는 빛나고 털에는 작고 희미한 상처들이 깊은 역사를 말해주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 힘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넌 정말 챔피언이구나. 소라는 말없이 그에게 속삭였다. 태백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그녀의 말을 곱씹는 듯 했다. 그 순간 무엇인가 달라졌다. 조용한 약속이 생긴 듯 했다. 태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고 소라도 그저 심심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두 외로운 영혼이었다. 서로를 발견한 듯한 신비로운 연결이었다. 며칠 동안 소라의 하루는 똑같았다. 아침을 먹고 어머니가 시키는 집안일을 마친 뒤 작은 의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태백이 있는 울타리 근처에 앉아 그를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다.
때때로 태백은 고개도 들지 않고 무심한 척했지만 때때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거리는 여전히 멀었지만 소라는 말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친구들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 집이 그립고 친구들이 점점 멀어져가는 슬픔을 이해 태백은 말없이 풀을 뜯었지만 귀는 언제나 그녀 쪽으로 향해 있었다. 소라는 스스로도 알면서도 계속 혼잣말을 했다. 여기 온 게 좋지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말없이 그저 들어주는 태백에게서 소라는 이상한 위로를 받았다. 그는 말이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듯 했다. 시간이 지나며 태백과 소라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태백은 서서히 그녀에게 다가왔고 소라도 그를 만지려 시도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준 사과 조각을 손에 쥐고 태백 앞에 내밀었다. 이거 먹어봐, 친구. 태백은 망설였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와 부드러운 입술로 사과를 받아 먹었다. 그 짧은 접촉에 소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작은 순간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다. 그 후 태백은 울타리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소라는 태백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어느 날 손끝으로 그의 목덜미를 쓰다듬었을 때 느껴진 따뜻함과 흙, 햇살, 그리고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냄새는 소라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소라가 태백에게 올라타 보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은 차가웠다. 소라야, 태백이는 몇 년째 아무도 못하게 하는 말이야. 내가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나 소라는 단호했다. 그는 나를 믿고 있어요. 저도 그를 믿어요. 그날 오후 태백은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소라가 조용히 말을 걸자 그의 몸은 점차 안정되었다. 그녀가 안장을 단단히 조이고 살며시 올라타자 태백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첫걸음은 조심스러웠으나 곧 부드럽고 강렬한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며 두 존재가 하나가 되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태백의 힘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소라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와 자신감을 만끽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두려움 대신 용기가, 외로움 대신 연결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저녁 태백의 눈빛 속에 전에 없던 불안한 빛이 깃들었다. 그리고 소라는 알 수 없는 속삭임처럼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곧 진짜 시험이 시작될 거야. 소라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태백과 소라의 운명에 어떤 비밀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경상북도 예천의 해질 무렵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를 물들일 때 김소라는 태백 곁에 앉아 있었다. 긴 하루의 끝,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고 부드럽게 감긴 검은 번들거림 사이로 햇빛이 반짝였다.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맴돌았지만 눈동자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무거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아침, 소라는 다시 한번 태백과의 교감을 시도했다. 그녀가 입은 연한 크림색 니트와 청바지는 한낮의 햇살 아래 따뜻하게 빛났고 발끝에 신은 흰색 운동화는 흙먼지에 점점 더러워져 갔다. 목에는 자그마한 은색 목걸이가 반짝였는데 이는 어머니가 선물한 것으로 소라가 힘들 때마다 자신을 지탱해주는 작은 위안이었다. 태백아, 오늘은 새로운 걸 해볼까? 그녀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태백은 조금은 긴장한 듯 몸을 흔들었지만 금세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갈기는 햇빛에 반짝였고 강한 근육들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소라는 울타리 근처에 작은 나무 의자를 가져와 앉았다. 오늘은 말을 타지 않고 태백과 눈 맞춤을 하며 그가 느끼는 감정을 읽으려 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리는 트랙터 소리와 닭들이 우는 소리가 어우러져 시골의 평화로운 풍경을 완성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도 뭔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백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듯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왜요? 태백이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다니 저건 혹시 번개 맞을 준비하는 거야? 소라가 혼잣말을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그날 저녁, 소라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그녀는 울타리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속삭임 같은 희미한 음성이었다. 소라는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발밑에 풀잎이 살랑거릴 뿐이었다. 그때 태백이 갑자기 울타리 쪽으로 달려가더니 소라를 향해 깊은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말에 그것이 아니었다. 마치 준비해라는 경고 같았다. 무슨 일이야, 태백아. 소라가 다가가며 손을 내밀었지만 태백은 그녀의 손길을 피해 뒷걸음질 쳤다. 그 모습이 마치 나도 잘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듯해 소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후 마을의 작은 시장에서 아버지 김정호와 함께 장을 보던 소라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서 오래된 전설을 들었다. 예천 근처 산골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바람의 정령 이야기였다. 그 정령은 마을을 지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련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전설이었다. 그 말, 혹시 그 정령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 소라는 속으로 생각하며 태백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날 밤, 집마루에 앉아있던 소라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살랑이며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태백과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의 무게가 점점 커져갔다. 태백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까?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그때 집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 그림자는 금세 사라졌지만 소라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알 수 없는 위협이 다가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다. 이게 시작일 뿐이야, 소라야. 바람이 다시 한번 속삭였다. 그날 밤, 소라의 꿈속에서는 태백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와 태백, 운명은 이미 꼬여 있어. 진실을 알 준비가 되었니? 소라는 눈을 떴다. 숨이 가쁘고 땀에 젖은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어왔고 태백은 조용히 마당 한 구석에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소라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며들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길.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와 함께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태백을 조심해라. 소라는 그 문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감춰진 비밀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했다. 그리고 태백과의 인연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 그녀의 운명을 뒤흔들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 있었다. 다음은 어떻게 될까? 소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하늘의 별빛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을 올린 듯했다. 예천의 조용한 아침, 김소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태백이 있는 초원으로 향했다. 그녀가 입은 옅은 분홍빛 블라우스는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검은 레깃 데님 스커트는 바람에 살랑거리며 그녀의 다리선을 따라 흐르듯 움직였다. 발끝엔 부드러운 가죽 소재의 갈색 부츠가 신겨져 있었고 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소라는 오늘도 태백과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이 초원에 도착하자 태백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듯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짙은 갈색 털은 햇살에 반짝였고 긴 갈기는 바람에 휘날리며 우아한 물결을 그렸다. 소라가 웃으며 다가가자 태백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아, 태백아. 소라가 속삭였다. 그때 멀리서 마을 어귀를 향해 달려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소라가 고개를 돌리자 낯선 남자가 헬멧을 벗고 나타났다. 그는 마치 도시에서 온 듯한 세련된 복장에 검은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 서울에서 내려온 신입 수의사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품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소라 씨 맞으시죠? 아버님께서 부탁하셔서 태백 상태를 점검하러 왔습니다. 준호가 밝게 인사했다. 소라는 살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반갑습니다. 태백이 요즘 좀 이상해 보여서 걱정이에요. 준호는 태백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을 건넸다. 태백이가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말도 사람처럼 기분이 있고 특히 이런 고집센 말들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죠. 소라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저 태백과 더 가까워지고 싶을 뿐이에요. 준호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말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첫 만남의 단령, 친구 하고 인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말이 안녕 대신 킥으로 답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는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다. 소라도 덩달아 웃으며 그렇죠. 태백이는 제가 킥 맞기 전까지는 제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둘은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태백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훈련법을 제안했고 소라는 그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어느새 농장 한켠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씨앗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소라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태백의 눈빛 속에 감춰진 그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호가 돌아간 뒤 소라는 태백과 함께 초언을 거닐며 조용히 말했다. 태백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갑자기 태백이 멈춰서더니 멀리 산등성이 쪽으로 귀를 쫑긋 세웠다. 소라도 뒤를 돌아보니 산 너머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사각거렸고 멀리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또 시작인가 봐. 소라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태백의 목을 꼭 감쌌다. 그날 밤 소라는 집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고 태백도 마당 한켠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듯 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준 담요를 몸에 두르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떴고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다. 태백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위험이 곧 닥친다. 소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읽으며 마음이 얼어붙는 듯 했다. 누군가가 자신과 태백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소라는 속삭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눈동자가 반짝이는 듯 했다. 그날 이후 예천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은 알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소라와 태백, 그리고 준호까지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놓인 비밀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 거야. 소라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한 싸움을 준비했다. 이른 아침, 예천의 하늘은 흐릿한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김소라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가디건 위에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발끝엔 가볍게 굽이 있는 갈색 로퍼를 신었다. 목에는 어머니가 직접 짠 실로 만든 작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오늘은 태백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다. 소라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태백은 이미 울타리 가까이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의 갈기는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근육질의 몸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듯 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볼게, 태백아. 그녀가 속삭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때 뒤편에서 차량이 천천히 다가왔다. 김정호 아버지가 운전하는 트럭이었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소라에게 말했다. 소라야, 수의사 준호가 오늘 아침에 다시 올 거야. 태백 상태를 좀 더 꼼꼼히 점검한다더라.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아빠. 저도 태백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잠시 후 이준호 수의사가 트럭에서 내려왔다. 그는 오늘도 검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이번엔 손에 진료 도구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태백을 향한 관심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소라 씨의 태백이 조금 더 안정됐으면 좋겠네요. 준호가 말했다. 의소라는 태백 곁에 서서 부드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태백아, 오늘은 좀 편안해질 수 있을 거야. 나도 노력할게. 준호는 태백의 다리와 입 주변을 살피며 태백이 최근에는 불안한 상태가 좀 줄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설명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제가 더 자주 와서 태백이랑 시간을 보내야겠네요. 라고 답했다. 준호가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그래요. 마른 사람처럼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요. 소라 씨가 태백이랑 친구가 되어준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태백이 친구라는 말 듣고 갑자기 사라지면 어쩌죠? 그는 손을 흔들며 웃었다. 소라는 그 농담에 맞받아쳤다. 그럼 저는 친구 대신 밥 주는 사람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태백이 절 더 좋아할 거예요.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누며 소라가 태백을 돌보는 법과 준호가 알려주는 말건강관리법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소라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오후, 소라는 태백과 함께 초원을 걷다가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에 놀라 멈춰섰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비가 내릴 듯한 기세였다. 하지만 그 순간 태백이 갑자기 몸을 돌려 숲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태백아, 기다려. 소라가 외쳤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다. 소라는 급히 달려가 태백의 목을 감싸 안았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도망가려고 해? 태백의 눈빛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때 소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익숙한 번호가 뜨더니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준비해라. 소라는 메시지를 읽고 소름이 돋았다. 동시에 태백의 떨림이 점점 심해지자 그녀는 더욱 단단히 말의 목을 붙잡았다. 태백아, 우리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이겨낼 수 있어. 바로 그 순간 숲속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태백을 향해 빠르게 다가왔다. 소라는 숨을 죽이고 그 그림자를 주시했다. 그리고 그 순간 태백이 갑자기 몸을 돌려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소라는 태백을 꼭 안으며 속삭였다. 우린 혼자가 아니야. 곧 진실이 드러날 거야. 그러나 숲속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뿐이었다. 소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고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태백, 그리고 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 운명이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소라는 조용히 다짐하며 태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짙은 안개가 마을을 감싸던 어느 이른 새벽, 김소라는 부드러운 회색 후드티에 검은 레깅스를 매치하고 발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태백이 있는 마당으로 조심스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머리는 자연스럽게 헝클어져 있었고 목에는 어머니가 선물한 작은 은색 십자가 목걸이가 반짝였다. 오늘 아침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지만 소라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향해 다가갔다. 태백은 여느 때와 달리 긴장한 듯 귀를 바짝 세우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갈기는 이슬에 젖어 촉촉하게 내려앉았고 눈은 어딘가 불안한 빛을 띠었다. 소라는 천천히 그의 목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태백아. 나 여기 있어? 같이 이겨내자. 그때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에 태백이 갑자기 몸을 돌려 소라를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소라는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알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있었다. 김소라 씨, 준비됐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구세요? 왜 여기 있나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는 이 마을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백과 당신, 그리고 이 땅에 숨겨진 비밀을 풀 열쇠를 쥐고 있죠. 왜? 소라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비밀이요? 남자는 몸을 숙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의 수호자이며 그 힘은 오래전부터 이 마을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힘이 깨어나려 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 열쇠입니다. 소라는 믿기 힘든 이야기 속에서 머리가 어지러웠다. 제가. 왜 저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과 태백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함께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 순간 태백이 크게 울부짖으며 주변의 공기가 흔들리는 듯 했다. 소라는 그의 목을 꼭 안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할게.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느닷없이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예천의 평화로운 마을은 그날부터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소라는 태백과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터였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그녀는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태백의 눈을 바라보았다.